K방산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방산 4사의 지난해 매출을 2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가량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무산에 따른 타격으로 수출 규모가 3년 연속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뛰어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를 강점으로 올해도 수주 낭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방산주들 올해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작년에 아주 굉장히 아주 핫했던 업종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방산주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4분기쯤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이제 주춤, 특히 이제 탄핵 정국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주춤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또 후반에 막판에 가서는 또 좀 반등을 다시 좀 했고요. 방산주는 올해 이후로 계속해서 장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무엇보다 높은 그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산주 오늘 가져오신 곽유정 파트너 어떤 포인트 주목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방위사업청 쪽에서 이제 목표치를 내놨는데요. 올해 이제 방산 수출 목표를 30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올해만. 네, 근데 예. 이게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고요. 이미 이 오래전부터 계약이 또 진행되어 왔었던 그렇죠.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파이프라인에 기반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리스크만 없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에 폴란드 이제 K2 전차 2차 계약을 원래 맺기로 했었는데 그거 작년에 지지부진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로 미뤄지게 되면서 아쉽게도 작년에는 이제 수출 목표치액을 한 1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200억 달러까지 봤었는데 그 이제 부문이 올해로 미뤄지게 되면서 예. 사실상 200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의 마무리가 됐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소련 붕괴 이후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방위 산업을 통폐합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 산업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빅5 기업으로 통폐합이 됐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무기를 고도화할 수가 있었고 또한 4계절에 통용되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 온 데다가 매년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개량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쿠팡 배송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나 납품이 빠른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작년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연합 쪽에서 영내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무기의 자급자족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치였습니다. 하지만 50%는 사실상 영내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K방산 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웬만한 우리나라 이제 K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수주 물량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GDP 대비해서 방위비가 이제 1%에서 2%로 그리고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좀 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음으로써 3%까지 올라간다라고 지속한다면 당연히 성장도 같이 따라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도입하면 잘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모품, 그러니까 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급도 해줘야 되고요. 개량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20-30년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지금 불확실성과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출이 네. 개별 기업만으로 사실 수출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6개월 정도
앞으로도 이제 지나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외 바이어들이 떠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산 수출 자체가 이 국가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그리고 또 정책적 일관성도 네.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하는 그런 사업 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네.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말하는 수주 목표치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산 관련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슈는 꼭 계속 체크를 해나가셔야 되는 그런 사업 부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불확실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무기 관련된 협의라로 들어왔던 뭐 몇 나라들, 뭐 수반들, 그 다음에 뭐 국방장관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입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렇게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이유도 됐는데 긍정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이 12개 나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 수출하는 무기 체계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하는 품목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점점 우리 K방산의 어떤 수출 규모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파는 나라들도 늘어난다라는 반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종목들 뭐 여러분들 낯익으신 종목들 많을 겁니다. 곰베랭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시장에서 이탈 가속화가 나왔습니다만 방산주를 향해서는 매수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우선 방산 4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산주 대장주라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신고가를 터치한 후에 11월 달에는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난달에는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왔을 때는 한 2.3%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LRG 렉선 같은 경우에는 방산 4사 가운데 직전 거래에 가장 큰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22만 원 선을 다시금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라크에 한국산 헬기를 처음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었죠. 전거래를 봤을 때는 1%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전거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그 외국인의 보유율이 1월 달에 33%에서 12월 달에 43%란 10%포인트가량 증가했다는 것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와 관심도를 완연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월 말에 좀 주목을 받았었죠. 전거래에만 보게 된다면 0.4%가량의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에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러한 시세 연속성을 올해 1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곰뱅크 수고했습니다. 방산주 좀 살펴보죠. 자, 많은 종목들이 좀 익숙하신 종목들이 많으셔서요. 오늘 곽 파트는 어떤 거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박 파트너님이 하나솔루션 가지고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하나그룹 특집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쪽이 많으니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확실히 좀 많이 네.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K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 중에 또 대장 그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 이제 당선되고 나서 주가 조정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뤄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한 데다가 영업이익도 지금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30조 가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약 한 3년간 매출과 이익 성장이 해외 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미 지금 담보된 상태로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죠.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19%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지금 증권가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지배구조 개편을 했었는데요. 시큐리티와 정밀 기계 사업이 연결 이제 기준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지금 항공 우주와 지상 방산 중심의 지금 사업
중심으로 지금 개편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시장 점유율을 이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K9 제품을 지금 네.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죠. 보병 전투 차량이라든지 천무, 천궁의 발사대 등 이런 해외 수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높은 제품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추가 공급 계약을 확정 짓기도 했었는데요. 기존에 2017년도경에 인도와 처음으로 K9 백문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서 지금 8년 만에 또다시 한 번 더 성과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이나 파키스탄 이런 이제 국가와 국경 분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인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한 번 무기를 수출한 국가에 또한 추가적인 이런 수주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육군이 K9을 중심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만큼 같은 무기를 당연히 도입하는 게 작전상 수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K9을 구매한 또 국가 중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튀르키예, 이집트, 네. 루마니아 등도 추가 도입 가능성이 지금 여지가 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LRG 넥스원과 계속해서 협력 네.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LRG 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천궁2의 구성품을 이번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급하기로 네. 지금 계약을 또 맺은 데다가 지금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라크 이런 중동 3국과 지금 네. 체결한 그런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 11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낙수 효과를 받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조만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이전에 트럼프 일기에서 이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초청을 한번 받았었죠. 근데 네. 당시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이제 과거 이력들이 또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제 미국 쪽에 인맥이 많은 네. 또 이런 김승현 회장의 이런 행보들이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방산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장주죠. 참고로 이제 인도의 K9 자주포 백문 추가 공급 관련된 부분은 12월 31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를 낸 게 있습니다. 보니까 고객과 협의 중이다.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1월 말에 재공시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 확정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미 K9 자주포를 수백 문을 이미 공급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하십니까? 저도 하나인데요. 예. 네, 하나 시스템을 일단 준비를 해보았고 네네. 준비한 이유가 이 조선 쪽과 그리고 이제 육군 쪽 이 K9 전차랑 K9 자주포랑 이 K2 전차의 이제 모두 좀 아우르는 어떤 호재성 이슈가 좀 다 갖고 있는 종목이 좀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일단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이제 전투 체계 CMS를 이제 개발을 해서 해군의 대다수의 함정에 현재 탑재를 시킨 상황이고요. 또 최근 이제 이 통합기관 제어 체계 ECS를 이제 국산화에 예. 성공을 하면서 이 국내 이제 방위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급 배치 후어 차세대 호위함 1번함에 이 통합기관 제어 체계 ECS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조선 쪽하고도 좀 긍정적이고 또 하나오션과 같이 공동으로 이 필리조 선수를 또 인수를 했고 이제 미국 MRO 사업 수혜도 같이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 K9 자주포 사격 통제 시스템을 최근에 좀 이집트에 수출도 했고 또 이 K2 전차에 이 사격 통제 시스템을 또 탑재를 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혜가 일단 하나 시스템에 존재하고 또 2024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는 이제 수입을 했었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들, 뭐 통합기관 제어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방산 회사들한테는 갖고 있는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방산과 가속수와 관련된 두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